저에게는 1년 조금 넘게 사귄 결혼 예정인 13살 많은 남친이 있습니다. 남친은 나이를 떠나서 항상 자상한 사람이었고 1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만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항상 공주님 대접을 하듯 떠받들어주는 사람이었기에 좋은 사람이다 싶었죠.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남자라면 행복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바로 승낙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시국이 이런지라 결혼식은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가 꽤 많이 된 상태였죠. 사실 그 과정에서도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공주 대접해주던 사람이 맞나 싶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며 서로 예민해졌겠지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둘이 강원도로 1박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전날 갑자기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남친에게도 말해서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저녁밥을 먹는데 남친이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놀러와서 한껏 들뜬 남친을 생각해 여행하는 내내 티내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술은 도저히 못 마실 것 같아. 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마시니 그때부터 재미없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낼까도 싶었지만 오랜만에 여행이라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미안하다 사과하고 술은 끝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하룻밤 더 있다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둘 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왔었기에 하루 정도 여유가 있긴 했었지만 도저히 여행할 상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며 집으로 가자고 했었죠. 그랬더니 집에 가는 내내 약속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계속 대답을 했음에도 5번은 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약속 없다. 그냥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쉬고 싶다. 하고 말했더니 삐졌는지 휴게소에 들려서는 혼자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들고 오더라고요. 차에 타서는 너는 안 먹지? 이러면서 혼자 처먹더군요. 사기 전에 미리 묻지도 않고 하나만 사왔으면서요. 제가 평소 먹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을 많이 좋아해요. 그걸 알고 혼자 삐져서 먹는 걸로 꼬라지 부리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술을 좋아해서 마다하지 않고 다 마셨기에 그동안 이런 모습을 안 보였었는데 제가 여행 와서 술도 안 마시고 하루 더 있다 가지 않으니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휴게소를 지나 두 번째 휴게소에 들렸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야, 커피 사와 하고 명령하듯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야 공주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날은 오는 내내 야야거리며 야, 이것 좀 버려. 야, 이것 좀 줘.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해먹은 거 돈 아깝다. 재미없다. 이게 뭐냐 하고 혼잣말로 계속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오는 내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그냥 참자. 싸워서 뭐 하겠냐 하는 생각에 그냥 차에서 내려 카페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1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 주며 시간이 오래 걸린 데서 이거 사왔어. 하고 말했더니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한참 뒤에 커피와 핫바를 하나씩 사와서는 차에 타더니 또 혼자 쩝쩝대며 먹더라고요. 저는 그날 거의 계속 굶고 있었는데 먹는 걸로 그러니 엄청 찌질해 보이더군요. 아이스크림도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니 꼬라지 부리려고 욕심부려서 먹다가 결국 다 못 먹었습니다. 저한테 먹던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창문 열고 버리라고도 했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황당해서 어떻게 창밖으로 버리냐 했더니 본인이 창문을 열고 던져버리기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도 좀 소름이었네요. 아무튼 핫바를 다 먹고 야, 나 자다 간다. 이런 식으로 통보하기에 일단 알았다 하고 1시간쯤 지나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왔던 것 같네요. 정말로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그렇게 공주님 하며 잘해주다가 한순간에 그것도 술 안 마시고 안 놀아줬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그런 사람인데 여태껏 숨기고 있었나 싶어 혼란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 인사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고 짐도 풀기 전에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톡을 보냈습니다. 사실 말이 다시 생각해보자였지 그냥 헤어질 겁니다. 지금 그 사람도 자존심 때문에 아직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만나서 정리할 겁니다.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해서 지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하고 소름이 돋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파혼하겠다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 이틀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3일째쯤 되는 날부터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생각할 시간을 갖고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 전까지는 연락하지 마라. 하고 톡을 보내놓고 며칠간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사실 왜 만나냐. 그냥 헤어져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예의가 아니다 싶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상또라일 줄은 몰랐네요. 주말에 만나서 헤어지자 했더니 진짜 헤어질 거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헤어지자 하고 말했더니 왜 이렇게 생각이 어리냐고 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들을 필요도 없는 개소리였습니다. 사실 그냥 헤어지자는 말만 하고 다른 말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런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때 도대체 왜 화가 났던 거야? 진짜 내가 술 안 마시고 하룻밤 더 안 놀아서 그랬던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개소리를 시전하더군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뭔지 모르게 내가 호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하고 말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같았고 평소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다면 술을 안 먹었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친이 술 마실 때 따라주기도 하고 앞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주며 맞장구도 쳐줬었고요.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마셨다는 이유로 호구가 된 느낌이라니. 아무튼 남친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이 3시간 동안 운전해서 강원도까지 갔고 횟집도 찾아보며 회도 먹고 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초를 치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뭐 제가 그런 생각을 들게 했다면 제 행동에도 잘못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여기서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자면 평소 제가 데이트 코스를 짤 때마다 남친이 불평불만이 많았기에 그냥 남친이 짜게 뒀던 거였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서로 기분 상하기 싫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데이트 코스를 짰었는데 남친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짜증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점심을 뷔페로 갔는데 물을 제 것만 떠갔었죠. 음식 접시를 같이 든 채로 물을 떠간 거였기에 손이 모자랐거든요. 그때도 자기 건 안 떠다 줬다고 음식 맛이 없다 이러면서 입이 쭉 나와서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무튼 더 얘기하는 것도 싫고 말도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헤어지자고 말했더니 강원도에서 먹었던 횟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얼마인지 물어보고 바로 이체시키고는 이제 됐냐? 나 간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앉아보라며 그걸 진짜로 주냐?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냐? 하고 다시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객기를 부린 거랍니다. 이쯤 되니 생각이 없는 놈인가 싶더군요. 울며 불며 붙잡아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요즘에도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체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뭔가 말이 안 통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듯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대단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말도 안 하고 뚱하고 앉아있길래 그냥 간다 했더니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얘기 있어? 빨리 말해. 하고 재촉했더니 일단 가지 말고 앉아보라고. 그러고는 또 입을 다무는데 그 자리에 더 있어봤자 얘기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헤어지는 걸로 알겠다 하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이후 카톡으로 뭐라고 주절주절 길게 왔는데 읽기 싫어서 안 읽고 그냥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런 놈인 줄 모르고 1년간 연애하고 결혼까지 생각한 제 자신이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현재는 부모님께도 이미 상황을 다 설명드리고 파혼한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결혼 준비하느라 그동안 예약해놓았던 걸 하나둘씩 취소해야 해서 바쁠 것 같네요. 여태까지 들였던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서 속이 좀 쓰리긴 하지만 남은 인생을 구제해준 값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전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아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댓글로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13살 많은 게 아니라 13살 어린 거 아닌가요? 분노조절 장애에 유치하고 찌질하고. 전남친 하는 꼬라지를 보니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곱게 헤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 댓글. 역대급으로 찌질하고 짜증나는 인간이네요. 내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진짜 욕이 절로 나왔을 듯한데 님 성격이 참 좋습니다. 왜 저러나요 진짜? 나이가 몇인데. 결혼 예정이고 13살이나 많으면 최소 35은 넘었겠구만. 저 나이 먹고 저 찌질에 저 병신력이면 인생의 결혼은 글른 것 같네요. 앞으로 누굴 만나 결혼하겠어요. 세 번째 댓글. 제 전남친 같아서 감정이입 제대로 했네요. 외모, 능력, 학벌, 집안, 성격 등 다 완벽해도 쓰레기를 그따위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이 확 떨어질 듯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 매번 그러십니다. 너무 잘하는 남자 좋지 않다고 차라리 좀 무뚝뚝해도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라고요. 너무 공주 대접해주고 잘하는 남자는 열의 아홉은 자기 모습을 감추느라 그리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댓글. 13살이나 많은 주제에 하는 행동이 왜 저래요? 진짜 차 안에서 내내 치사했을 듯 하네요. 저는 소름까지 돋습니다. 전남친이 뭐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친이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못 먹으면 그래, 오늘은 먹지 말고 일찍 자자. 이렇게 말해주진 못할 망정 재미없다, 돈 아깝다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 뭘 원한 거지? 결혼해서 몸이 아파 입맛이 없다고 해도 난리 날 듯 하네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으니 안전이별하세요. 다섯 번째 댓글. 이 신박한 병신은 뭐죠? 13살이나 많은데. 진짜 잘 헤어지셨어요. 그 여행이 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네요. 아주 하나하나 꼬박꼬박 저렇게 재수없을 수도 없는데. 만나서도 얼마나 또라이인지 도라이 지수만 더 확인하고 오신 것 같고. 오히려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안전이별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